네,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오늘은 잡마켓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저만의 팁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잡마켓에 나온 2012년 당시에 저는 컨퍼런스 인터뷰, 폰 인터뷰, 그리고 캠퍼스 비지팅 인터뷰 등등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대세로 떠오르는 인터뷰는 아마도 화상 인터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인터뷰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본질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연 잡 인터뷰를 통해 면접관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는 과연 지원자가 티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지원자가 우리 학교 교수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지원자가 우리 학교에 올까? 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국 경영대학교를 세 가지 기준으로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리서치 스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국의 대학들을 리서치 스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무조건 리서치 성과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박사과정 동안에 좋은 저널을 퍼블리케이션 했는지 또 앞으로 계속 그럴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 다음은 밸런스드 스쿨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오클랜드 대학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리서치 성과도 중요하지만 티칭 능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칭 스쿨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서치보다는 지원자의 티칭 능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캠퍼스 비지팅 인터뷰를 할 때 리서치 발표와 더불어 티칭 발표도 함께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인터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Why our school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하버드 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Why Harvard?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Because it is Harvard. 라고 대답하면 면접관이 흐뭇하게 웃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미국 유명 대학의 경우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서치 스쿨이 아닌 밸런스 스쿨이거나 혹은 티칭 스쿨의 경우 Why our school에 대한 질문을 잘 준비하면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샌디에고에 있는 밸런스 스쿨에 지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Why our school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날씨 봐라.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지원 안 할 수 있겠니? 라고 되물으시면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혹은 미시간에 있는 밸런스 스쿨에 지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시간은 겨울이 춥고 길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날씨 봐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의 심장 같은 주입니다. 저는 자동차 산업이 스마트폰 이후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에 있는 대학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것이 너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 인터뷰를 마치기 직전에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인상 깊게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잡마켓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몇 가지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잡마켓에서 작은 차이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100m 달리기 선수 기록을 살펴보면 마의 9초대에 들어오면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모두 잘 뜁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차이가 중요한데요. 잡마켓에 나오면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 주변 사람들이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느껴집니다. 다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훌륭한 졸업 논문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또 티칭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그 작은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졸업 논문 이외에 사이드 논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 중에 써놓은 사이드 페이퍼가 만약에 저널에 출간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졸업 논문은 결국에는 임용된 이후에 저널에 실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잡 마켓에 있어서는 당장 효과를 가져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이드 논문이 만약에 박사과정 중에 저널에 출간될 수 있으면 그 해당 지원자의 리서치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가운데 박사과정의 출신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서도 해외 대학에 임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신 대학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리서치 실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랑 이제 제 경쟁자들을 봤을 때 이 경쟁자들 중에 반드시 교수님도 계시고 포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하나 이상은 저널 퍼블리케이션을 가지고 지원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저널 퍼블리케이션 실적을 가진 지원자 둘을 비교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출신 학교에 비중을 두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널 실적이 있는 지원자하고 없는 지원자를 비교한다면 전자에 비중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박사 과정 도중에 저널 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향후에 잡 마켓에 나와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박사 과정이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면 석사 과정 중에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널에 출간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이익입니다. 왕가희 감독의 영화 중에 중경삼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왕 감독이 동사서독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찍다가 너무 지쳐서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찍은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의도와는 다르게 중경삼림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빅히트를 쳤고 동사서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흥행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동사서독은 졸업 논문에 그리고 중경삼림은 사이드 논문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오히려 사이드 논문은 졸업 논문에 비해서 힘을 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